Dream a little dream of me. 황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지금 뭔가 급한 마음에 시작한 기분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과 좀 빨리빨리 인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주말을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지나치고 하려다가 그래도 주말을 여러분들과 잘 보내셨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다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제법 날씨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아침부터 엄청 쌀쌀하던데 어제도 밤에 밤 기온이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환절기에 조심, 옷 같은 거 잘 챙겨 다니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젯밤에 좀 춥게 잤더니 아침에 막 콧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번 감기 심하다는데 안 걸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왔는데 어쨌든 그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 발견하고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감기 조심하라고 해야겠다라고 당부의 말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잘들 쉬고 또 주말 동안 많은 그 가족들과 아니면 연인들과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 문화다락방 월요일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짝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우아한 수다 첫 곡으로 네, 사랑 그대로의 사랑 푸른 하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랑 그대로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내레이션이 참 인상적이죠. 네, 정말 모든 게 이 사랑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늙어가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뭐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에는 참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신념, 나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 젊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한 관계로 몇 가지 제가 영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음에 관한 영화들이 참 많은데 그 영화들은 어쨌든 모든 영화들이 젊음과 청춘과 또 아니면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자신만의 그런 열정?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참 많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프랑스 영화 몽상가들의 영화는 청춘에 관한 대표적인 영화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씬 자체가 장리 고다르의 이방인들을 그런 차용한 장면을 쓰면서 세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 안을 뛰어드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이 속에서는 청춘, 굉장히 젊음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한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젊음에 관한 영화 중 하나라고 또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주렌 짐이라는 그 프랑스와 트리포 영화, 이 영화도 프랑스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약간의 그 앞서 소개해드린 몽상가와 좀 비슷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몽상가들보다는 좀 더 고정적으로 젊음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영화는 69이라는 영화인데 일본 영화지만 감독은 이상일
감독인데, 이 69은 무라카미류의 소설 육구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인생은 즐거워야 해 이런 것을 외치는 그 어린 고등학생들, 이런 고등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약간의 그런 청춘의 설렘을 느끼고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많이들 추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춘은 달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영화들을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청춘 자체가 청춘은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청춘, 젊음이라고 하면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거리낌 없고 나의 도전, 패기,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넘어들 수 있는,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젊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음이라는 자체가 뭐 예술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되돌아간 나의 젊음을 계속 끊임없이 추억하고 이 젊음이 달려가는 것에 내가 멈춰서 있다면 그 젊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또 한번 달려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또 우리의 그런 예술적인 작품 세계에서 계속 반복되어 가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한테는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것 같은 젊음, 이런 젊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또 우리는 눈치챌 틈도 없이 어른들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죠. 정말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문화다락방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되고 또 주말이 됩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되겠죠. 이런 반복이 참 많이 빨라지고 더 손살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또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 느끼면서 또 어린 친구들은 한없이 그 젊음이라는 것을 만끽하며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또 토요일이지? 말하면서 지금도 물론 월요일이면 언제 토요일이 오나라고 하겠지만 또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이렇게 토요일이 되는 건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시간들이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냥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구나. 그만큼 나의 젊음을 무한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딱 정말 그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각자의 나이에서 누가 늙었다, 누가 뭐 시들었다, 너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미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너무 젊어, 부러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아직 젊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젊음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죠. 내가 나중에 정말 30, 40대, 뭐 40, 50대가 됐을 때 그때 20대를 돌아보면서 이때 이런 20대를 더 보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달려가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훗날 60대가 돼서 뭐 그 전에 40, 50대가 돼서 30대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30대를 보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이 젊음에 대한 추억이고 회상이고 또 앞으로에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조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젊다는 거 충분히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고 내가 이 땅에 지탱할 힘이 있다면 그 자체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젊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듣고 올게요. 세상에 젊음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 젊음은 돈과 같다. 돈과 젊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네, 젊음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젊음이들은 별 이유 없이 웃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다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또 얘기도 했죠. 네, 지금 이어서 소개해드릴 오스카 와일드의 책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과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아름다운 젊은이 도리언 그레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이제 어느 화창한 봄날에 그레이는 자신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보면서 젊음과 미모가 언젠가는 장미의 붉은빛과 함께 희미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레이는 이 봄날의 젊음과 미모를 영원히 간직할 초상화를 부러워하면서 초상화가 그 시간의 짐을 대신 지고 가기를 빌죠. 이렇게 소원을 성취합니다. 그레이는. 그렇게 소원을 성취한 그레이는 자신이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변하는 그 초상화의 얼굴을 바라보며 초상화에 영원히 남을 이 추악함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 순간은 정말 짧죠. 청춘의 샘을 찾아 돌아오지 못할 여정을 떠난 사람들과 흐려지는 아름다움을 깨닫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껏 많은 소재가 되어 오기도 했죠. 그만큼 젊음과 아름다움의 유한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이것이 그레이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꿈꾸게 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백설공주의 그 마녀도 왕비도 젊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백설공주한테 독약이 든 사과를 먹이고, 그런 것이 그 젊음과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욕구하는 갈망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지난번에 저희가 성형에 대한 여자들의 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또한 그 미라는 기준이 있는 건데, 이 성형이라는 것이 하나씩 나오는 이유도 끊임없이 아름다움, 젊음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구,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욕구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한성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힘으로 노력으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여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런 작품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예술과 도덕, 이런 점적으로 별개 영역, 그래서 모든 예술은 뭐 전혀 쓸모없으니 예술을 유용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지도는 아예 생각도 말라, 이런 식으로 오스카 와일드는 당시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환상을 대변받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나도 저런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환상에 대한 또 다른 고찰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은 그때 주어진 나의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팔고 끊임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것 자체가 순간 내 영혼은 이미 시들어져 가 있고 추악해져 가 있는 내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때 이미 그때는 후회했을 땐 늦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젊음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욕구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럴 걸라는 후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조차가 그 후회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때 그럴 걸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이 이렇게 전환이 돼서 지금 우리 자체도 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이야기는 바로 노래는 없고 써니 책장고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써니 책장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 책장고. 이 지상에는 얼마나 많은 매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경쾌하고 신나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저자의 지친 머릿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한 휴식의 수채화가 그려지는가. 이 모든 것을 침침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토록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겹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늙음이다. 그게 바로 시들어 가는 것이다. 조실첸코의 되찾은 젊음 중 9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4월과 5월의 젊음 들으면서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